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 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자아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저희 자아는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융합에 적합한 인물이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 몇 개를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제 작업은 나중에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다들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맥킨토시 아까 이주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딱 있잖아요. 저거 되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게 1984년도에 1984라고 조지 오웰 소설도 있었지만 아주 혁명적인 기계입니다. 당시 지금으로 치면 가장 큰 거죠. 미국 미식 축구 대회 때 이제 제일 광고 수입이 짭짤한 그 시즌 때 한 1분간 넘게 틀어진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해머를 들고 막 달려와서 스크린에 던집니다. 그 빅브라더를 향해 던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리고 애플 맥킨토시로가 딱 떠요. 그때 아주 와, 이제 디자이너 세상이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컴퓨터가 더 잘 그려주는 시대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했던 1984라는 시절인데 그때는 컴퓨터입니다. 저때 당시 저 컴퓨터가 있다고만 하더라도 전문가 수준으로 들었고 5,600만 원 그때 당시 엄청 비싼 거니까 집안에 저런 게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있다면 그 학생이랑 꼭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될 정도로 집이 아주 빠방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 그림을 느끼는 게 딴 게 아니라 저 H 헬로라는 저 곡선이 마치 스티브 잡스가 자랑하는 듯해요. 우리 컴퓨터는 저 곡선을 저렇게 잘 표현한다. 다른 컴퓨터들이 아까 이주원 선생님 보여줬지만 띡띡띡띡 9픽셀, 7픽셀 이렇게 놀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치 큰 상징처럼 들립니다.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 쑥쑥 넘어갈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서해로 그릴도 쓰다가 아까 이거 이주원 선생님 너무 많이 말을 했겠지만 나팔자를 썼다가 다시 이렇게 왔잖아요. 이 과정에 몇천 년, 500년 또 다시 30년? 요거까지 걸린 데가 30년밖에 안 됐어요. 점점 시간이 단축됐어요. 기술이 발전하는 거는. 근데 디자이너의 직업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제 누구나 디자인할 수 있고 이제 폭발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딱 볼 때 디자인과 기술은 당연한 얘기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디자인의 직업도 늘어나고 그리고 누구나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문도 넓어지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인터페이스 보시면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예전에 이주원 선생님이 하도 나팔자 가지고 너무 뻥을 쳐가지고 이렇게 기술이 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더 대단하죠. 컴퓨터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려고 이런 인터페이스 개발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얘랑 소통하려고 문자에서 입력 안 하고 도스에서 입력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윈도우나 iOS 이런 거 다 이미지 베이스잖아요. 이미지로 대화하고 다 컴퓨터한테 명령 내리려고 하는데 코딩만 하면 우리같이 일반인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휴지통 있고 오른쪽 위에 서류감 있고 이거 잘 보시면 우리 사무실 데스크탑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누구나 현실에 있었던 그런 행위를 최대한 비슷하게 옮겨놔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자. 이런 것들도 되게 발전했었던 것 같고 지금의 레티나 와가지고 이제 눈이 망막에 레티나가 와가지고 이게 인쇄된 종인지 컴퓨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화려해졌죠. 그러니까 쭉 보시면 요지는 그겁니다. 25년 걸렸습니다. 왼쪽 컴퓨터에서 오른쪽 컴퓨터까지 가는데 저 얇아지기까 25년 걸렸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엄청난 일들도 없어지고 잡도 늘어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계와 간의 싸움인 것 같았는데 제가 이세돌 구단에 이번에 딱 경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망했다. 기계랑 싸우면 끝났다. 이제 기계와 인간이 이제 정말 대놓고 싸워야 되는 지금 판에 왔다. 그래서 아마 이 왼쪽의 뇌를 이 오른쪽의 CPU가 얼마큼 더 빨리 따라잡을까. 저는 그게 앞으로 30년 뒤에 거의 다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30년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네, 30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30년 뒤에 여기서 다시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전 예측을 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30년 뒤에 따라잡을 때 생각하고 요 타이밍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최윤 선생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어떤 경쟁 구도가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인간과 CPU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제 사람이 기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더 잘 따라가고 이런 관계의 전복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학습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인간의 이런 학습은 어떤 기계가 이렇게 따라잡고 어떻게 좀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가능성이나 또 우리가 좀 희망 같은 메시지가 있으면 던져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희망이요? 네,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아까 얘기는 주로 일자리가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들려가지고 혹시 일자리 측면에서도 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희망적 얘기. 희망을 말씀하시기에 성격이 너무 시니컬하셔서 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죠. 이전 쌤이 얘기해 주셔도 마이크 드셨는데. 예, 해주시죠. 저는 희망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들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컴퓨터가 잘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컴퓨터가 잘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닐까. 거의 다 겹쳐 있지 않나. 지금 강의를 해주신 거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호기심 없는 사람은 망했다고 봐야죠. 제가 선생님 강의 그렇게 혹심 있게 못 들었는데 저는 망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니컬하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뭐 비약을 한 건데요. 저는 글쎄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보가 이제 경도되기 쉬운데 그 경도된 거는 이제 함정에 빠진 거죠. 오늘 제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근데 지금 유머입니까? 예. 유머 하실 줄 아네요. 제가 사실 알파고가 최승규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었거든요. 뒤에서 조정해서 이세돌 구단과 또 쓰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 냉정하신 분인데 이런 유머는 좀 되게 재밌네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좀 송태민 작가님한테 좀 질문 던지고 싶은데 예, 좀 애매한 관계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인간과 기계가 서로 경쟁하고 우리가 이제 좀 위기감을 느낄 정도인데 생각한다는 어떤 고차원적인 인간의 지능이 침범당하고 있다? 좀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요. 단지 포크레인 개발돼가지고 손을 삽질 안 하는 것보다 기분이 이상하게 될까? 근육이 내 몸을 움직이는 근육보다 기계가 대체할 때는 괜찮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정신까지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니까 조금 오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좀 두렵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거는 카피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뻔한 얘기지만은 감성은 절대 안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풀어가면은 뭐 디자이너들을 보통 뭐 면접 얘기를 하면은 면접이나 남들 이제 포트폴리오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확실하게 딱 느껴지는 게 이제 학원 내에서만 배웠냐 아니면은 원래 타고났냐. 그럼 100% 알아낼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감성으로 알아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너무 어거질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작품 몇 개만 딱 보고 나면은 이 사람은 더 해도 안 될 사람이다, 될 사람이다를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개개인마다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컴퓨터가 절대 할 수 없지 않을까. 컴퓨터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아까 그 그림 만든 거 보고 모네는 이 잡을 잃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모네는 이미 죽었다. 네 죽었네요. 죄송하지만 죄송하네요. 지금 저기 어디냐 서울 타워나 이런 데서 그림 그리시는 분 이게 돈 10,000원 주면 그려주고 이런 잡들은 뭐 거의 1차적으로 깨질 것 같고 시도 단순하게 시를 써가지고 다 깨질 것 같고 그러니까 1차군의 모든 직종의 그런 능력들은 다 깨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뭔가 두려움 그런 게 좀 없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말 그렇지만 우리가 좀 기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유일한 희망 이세돌 구단이 담배 피러 갔을 때 장면이었거든요. 갑자기? 훅 넘어가자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지치고 오래 못한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근데 오히려 그런 데서 좀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 말은 뭐냐면 좀 일을 하는 데는 이제 다 기계한테 넘어주고 우리는 도쿄나 유럽으로 여행을 갑시다라는 이런 뭔가에 좀 다른 관점, 좀 놀면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포커스가 창작과 일에 또 맞춰져 있는데 좀 그런 여가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그냥 이주원 선생님 혹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예전에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들이 인간을 대체했잖아요. 그러면서 직업을 잃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일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여유롭게 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 않았죠.
잉여 자본은 일부 소수한테 몰리고 사람들은 더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기계가 이렇게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줘서 사람이 이제 편해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지나친 낙관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피폐해지지 않을까, 놀면서 굶어 죽고 자살하는 사람이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주 상투적으로 얘기하면 창조적인 일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계는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찾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디자인도 그런 쪽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 제시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은 문제라는 단어보다는 인간의 경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쪽을 찾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피폐해지고. 네, 피폐해지는데, 피폐해진다고요? 네. 그러면 자기 시나리오랑 벗어나니까 좀 네, 당황했어. 인공지능이 말을 안 듣네요. 네. 그럼 좀 그 피폐해진다는 감정을 가지고 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결론을 딱딱 내지는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피폐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 이전 선생님이 말했을 때, 이제 뭐 기계가 발전하고 하니까 인간들은 더 놀 줄 알았는데 더 기계 부품이 됐죠. 이게 뭐냐면 경제가 아주 미국에서 아주 경제가 발전할 때 이제 헨리 포드라고 아시죠? 그 자동차 만들었을 때 일꾼들이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막 누구는 볼트만 조이고 누구는 뭐 백밀러만 만들고 해서 다 붙여가지고 딱 차를 만들어서 몇천 대 몇만 대 만들어서 차가 그만큼 많이 팔렸던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이때는 경제가 호황기라서 차가 엄청 팔렸는데 문제는 이제 경제가 좀 계속 오르진 않지 않습니까? 주식도 떨어지고 아주 재밌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올라갔다 하는데 재고가 문제가 됩니다. 재고품. 몇천 대는 문제가 되는데 몇만 대 되면 그거 가지고 다 가만히 차고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다 비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기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생산력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토요타라고 해서 일본의 그 디자인, 그 자동차 회사인데 여기서 그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어떤 생산 방식을 도입합니다. 뭐냐면 야, 너 자동차 가만히 있다가 자동차 10대 필요해. 그러면 오케이. 여기 지방 군수품이나 뭐 경제부 모아가지고 부품을 딱 조달받아서 그때 딱 게릴라적으로 만들어서 출하해버리는 거죠. 차후엔 지금 없다가. 그러니까 just in time. 그때 생산 방식을 도입해서 차를 팔아버리는 거죠. 재고 부담 없이. 그러니까 뭔가 좀 저 아까 나팔자나 뭐 이런 얘기했지만 차의 모양도 그러한 거에 제때 맞출 수 있게 되게 맞춤의 형태나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생산 방식과 형태의 어떤 변화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교보문고의 그 책인데 여기 책들 보면 되게 재고품이라고 보시면 되게 우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저걸 책이라는 뭐 지식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멋있는 말이지만 조금 더 상품이나 경제적으로 얘기하자면 저거는 이제 그만큼 로스가 많은 어떤 데이터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다 안 팔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같은 방식으로 이게 미국에 있는 덱스트 시니스터라는 디자인 디오 그룹인데 여기에 서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지하 창고에 딱 내려오면은 책을 2권 주문해달라 그러면 여기 중간에 책이 10페이지, 20페이지 배열돼 있고 요걸 딱 제본해서 하고 딱 줘요. 그러니까 책을 그때 원할 때마다 딱 주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책을 뭐 몇만 권 주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처럼 독립출판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던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소극적인 방식으로 도입을 했던 게 최근에는 프랑스에 있던 사례인 것 같은데 5분 동안 커피를 뽑을 동안 딱 기다리고 있으면 책이 툭툭 하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에스프레소 뭐 전자 머신이 있어가지고 책을 찍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에서 만든 에스프레소 전자 머신이 책을 찍는다고요? 아니요, 그런 기계가 책을 찍는다. 그런 거 같은 기계가. 네네. 이준쌤 마이크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면 묘하게도 책의 어떤 생산 시스템이나 자동차의 생산 시스템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게 좀 저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이 바뀌니까 디자인한다는 행위도 좀 바뀌고 그 결과물도 바뀌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또 다른 생산 시스템이라고 비유하시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인공지능과 AI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어떤 변화가 이런 생산 방식과 결부돼서 디자인한다, 창작한다 개념을 좀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 좀 최은수 선생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아직 기계가 시스템을 만들지는 않은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알파고 이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시스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의 시스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기술의 사용처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뭐 생산 라인이나 노동 관련돼서 얘기한 거가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게으름에 관한 찬양이라는 책을 지은 게 있는데요. 네네. 예, 그 책에 보면은 결국에는 잉여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테네 시절에 흥미로운 작업을 했고, 네네. 그런데 그 잉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예가 있었다는 거를 인정하는 약간 처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건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좀 전에 토요타의 예도 이게 린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린 방식, JIT라는 것하고 린이라는 어떤 태도하고 연결 지점이 있는데 네. 재고를 남기지 않고 기민하게 협업하는 예. 그런 거에 관련된 것도 결국에는 그 일을 하고 삶의 스타일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기술에 우리의 기술에 어시스트 되거나 네. 아니면은 기술을 활용해서 창작을 했을 때 주객이 전도되어야 되지 않은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창작자로의 삶 또는 직장인, 직업인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화두를 넘겨주지 않으면 이것은 헛발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예. 건강한 어떤 생활 규칙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겁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시각장애를 적응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학교만 해도 야작 문화가 있어요. 네네. 네, 학생들이 과제가 많으니까 야작을 하게 돼요. 네네. 야작을 하면 견디는 거에 익숙해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승승장구했던 친구들, 과제 잘하고 했던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어요. 벤처라던가. 예, 예. 그럼 그 회사의 문화는 어떤 문화겠어요? 야근 문화겠죠. 예, 야근하는 문화가 되겠죠. 헤럴드는 그러지 않게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건강한 시스템에서 생각하지 않고 질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볼 기회를 얻었다고 저는 봐요. 좀 멈추고. 이슈가 지금 던져진 거거든요. 지금 한 번 더 도약하는 시점이 됐을 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이 시스템, 예. 우리가 인류가 일구어 놓은 시스템 하에서 기술이 쓰이는 거니까 좀 더 구현이 됐나요? 네, 조금 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더 이해를 하고 싶어서 홍태민 작가님도 어떻게 시스템 앞에서 어려운 질문이군요. 이준 쌤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얘기가 그렇게 도전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도전 좋아하시잖아요. 예, 좋아합니다. 예. 그 예전에 하라케냐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디자인하기라는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움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것 같다.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술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굉장히 할아버지 디자이너가 이제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약간 거기에 공감하는 편인데 저도 아저씨가 돼서 새로운 기술을 다 못 써요. 지금 다 못 쓰는데 계속 뉴스에서는 미디어에서는 자꾸 이슈화 시켜요. 왜 이슈화 시킬까요? 그래야 대기업이 돈을 벌거든요. 그렇죠. 그 게임에 지금 다 놀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이런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기계를 쓰면 되게 쿨하다라는 거는 되게 주입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쓰면 친구가 안 놀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이 같이 예. 생각을 나눠야죠. 아 그래요? 예. 제 친구들은 또 이게 얼라이 어답터가 많아서. 얼려 얼리 어답터.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나 보군요. 아니, 몇 개 했습니다. 황급히 넘어가는 거 보니까. 시간상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예, 기즈모도라는 그 매거진에서 봤던 건데 온라인 잡지에서 중국에서 3D 프린트 지금 중국에서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10개의 집을 하루 만에 지었다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가능하겠어 하고 다음 장을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집을 10개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자꾸 생산 방식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이제 창작에서도 이런 게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요. 단지 자동차를 만들거나 책을 만드는 그런 상품의 개념이 아니라 창작 활동, 건축가의 능력인 집을 짓는 게 되게 이제 어떤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넘어가겠구나. 건축가 직업도 좀 이제 많이
좀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내려오겠구나 생각을 좀 했었고, 거기서 좀 제가 건축에 관련된 좀 이슈를 찾아보니까 보통 특수해와 공통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수해는 건축가가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건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해 설계도는 그 건축가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창의적인 어떠한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싸요. 단점이. 하지만 장점은 유니크하고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멋있다라는 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근데 오른쪽에 공통의 해결법은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법이에요. 3D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지금 나팔자나 폰트도 그렇고 다시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재사용 가능한 문제는 싸지만 어떠한 유니크하거나 뭔가 이거 좀 뭔가 재미있는데 이런 거에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축에서 창작 활동이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창작을 하는 이쪽 왼쪽 측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일반인들도 많이 쓸 수 있게 공통회를 만들까 디자인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고, 또 공통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좀 뭔가 멋있는 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든 또 왼쪽에 있는 나도 또 특수의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경계가 되게 모호한 게 아까 말한 그런 최승쌤 그림 보니까 막 그런 렘브란트 그림도 쉽게 따라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인간의 어떠한 내가 특수에 있었는지 공통에 있었는지 나의 디자이너의 가치가 어디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공통회로 해가지고 이케아처럼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지, 아니면 내가 유니크한 정말 공예처럼 디자인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못해라고 계속 어떻게든 도망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 참 애매한 이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게 좀 어떤 생존의 어떤 측면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송태민 작가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갈등. 생각을 좀 해주세요. 저희는 좀 생각을 깊게 하는 질문을 원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종희 선생님. 근데 이거는 좀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할 수 있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흥미롭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번에 알파고 이슈에서 보면은 전문가들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기계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직관을 가지고 발생한 그런 판단이 그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를 풀어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미 우리의 사회는 어떤 전문가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왜 어떻게 느낌을 해서 감각을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암묵적인 지식을 명시적인 지식으로 풀어주는 거가 또 전문가의 또 다른 중요한 소양인데 그거를 하는 게 앞으로 어쩌면 중요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계가 뭔가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보통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주는 거. 근데 그건 이미 필요한 일인 거죠. 인간 사회에서 어떠한 전문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세종대왕이 뭔가 해안을 파괴했어. 근데 그거를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세종대왕이 왕이어서 그런 여유가 있었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안 뺏기려고 레시피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강화문의 국밥집 1등이라고 하면 그거 레시피 이분들한테 가르쳐 줄까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한상의 이상적인 얘기지 않을까 저는. 근데 이미 건축에 그런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 쪽에 보면은 지금 건축의 예시였잖아요. 건축 쪽에서는 약간 변방으로 밀려나간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패턴 랭귀지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패턴 그게 랭귀지. 어떤 뜻입니까? 거기서 어떠한 건강함을 위해서 어떠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제가 저 중간에 있다고 치면 보통 디자이너들이 중간에 많이 포진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중간에 있어도 지금까지 먹고 살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딱 돌아가는 이런 흐름을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인간들 자꾸 이제 이 시스템이 없애게 해요. 잊지 마라. 너희 이 중간 영역은 다 기계가 대처할 것이고 너는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또 유저가 되던가 아니면 진짜 만드는 사람이 되던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더 이상 이제 디자이너라는 명칭보다도 공예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책은 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 너무나 이제 비싸니까 한 사람의 장인이 만드는 특수회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누구나 이케아처럼 쓸 수 있는 정말 이 에스프레소 아까 머신 기계가 만든 건 책이 나온다던가. 되게 창작이나 디자인의 개념이 이제 저 둘 중에서밖에 존재할 수 없지 않나. 되게 암울한 얘기 그런 식의 또 생각도 좀 단편적으로 듭니다. 그런 건. 네,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건축 얘기하니까 건축을 전혀 몰라가지고
멘붕이 왔다가 약간 다른 쪽으로 이제 응용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웹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인포메이션 아키텍트. 네,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예전부터 해서 이제 비용으로 따지자면은 뭐 한 홈페이지 한 사이트당 예를 들어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있겠죠. 근데 요즘은 점점 내려와요. 가격이 나랑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대부분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냥 워드프레스로 해주세요 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페이스북으로 해달라는 말 없나요? 건축 웹사이트를. 네, 아 농담. 그건 없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개발이 돼 있고 그냥 템플릿만 바꾸면은 그다음에 로고만 디자인만 바꾸면은 그냥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고 사실 보기에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네네. 노멀하죠. 네. 근데 노멀하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니크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기업이나 뭐 프로모션 페이지 정도에서만 쓰이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더니 지금은 점점 격차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결자 그래서 커진다는 것도 뜻이죠. 한마디로 유니크한 홈페이지를 따로 원하는 사람들이 그딴 많지가 않다. 혹시 뭐 강남이나 청담동에서 원하지 않나요? 뭐 그런기도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해결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끝까지 이제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절대 나는 템플 갖다 안 쓴다. 나는 네. 맡긴다. 네. 무조건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뭐 의뢰를 해주던. 네. 제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유기농 재배를 한다. 너는 그냥 이마트에 사 먹어라. 뭔가 이러한 지금 마트의 전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어떤 망이잖아요. 이마트처럼 대기업이 아니라 그런 조그만 창작 집단이 살아남을 수 있는 특수해는 유기농이 됐던 지금 말씀하신 뭐 나는 템플릿을 안 쓴다가 됐던 자꾸 뭔가의 호기심을 계속 갈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이해하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전화기입니다. 여러분 전화기.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화기 지금 갖고 있어도 부자입니다. 이런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게 가난한 거예요 지금. 재밌지 않아요? 저런 전화기 갖고 있는 거는 정말 궁궐 같은 집에도 쓰겠죠. 근데 당시 저런 전화기 나왔을 때 저는 저 멋있는 거 본 게 아니라 저 형태 보십시오. 전화기 최적화돼 있습니다. 왼쪽 들면은 저 전화기가 나왔을 때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넥바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꿋꿋하게 강연을 하도록 죄송합니다. 네. 근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귀가 들리고 말하고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고 버튼 돌리고 뭘 말했냐면은 저건 전화기를 위해 최고의 디자인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집이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화기라고 부르기 애매할 정도로 그냥 판때기라고 부를 정도 너무 디자인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저는 예전에 LG전자를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제품 디자인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 디자인할 게 없다고. 왜냐면 거의 다 이제 비슷한 그 R값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니까 과연 이제 디자이너의 어떠한 해야 될 부분이 너무 존재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전화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장난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거 끝나고 집에 갈 때도 2시간, 3시간 동안 붙잡고 놀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전화기에서 누가 짝사랑하지 않는 이상 전화기 들고 2-3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건 더 이상 이제 어떤 보이는 형태나 이런 것들은 참 의미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인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제 디자인은 자꾸 뭔가 재미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더 많이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앞단의 질문이랑 비슷한 게 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요거는 이런 걸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연에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하시라고.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칩니까? 근데 이 남녀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볼링 게임을 합니다. 이 혓바닥으로. 근데 이게 인터랙션 게임이에요. 되게 그 재미있는 게임인데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상품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그 재미를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게 이것도 디자이너의 작품이에요. 뭐냐면 과거에 있는 디자이너가 딱 일을 하고 창업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노크를 해서 야 이런 일을 좀 해줘라고 기다리거나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벌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디자이너들이. 왜냐면 이제 학벌도 높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재미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재미의 에너지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도 있지만 디자이너에게 앞으로 뭘 디자인하라고 물으면 이제는 더 이상 뭐 편집을 한다, 영상을 한다
아니면 뭐 글자를 만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재미를 만드는 디자이너가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까 송태민 교수님 그런 것처럼 발명가랑 디자이너랑 관계가 없듯이 이제는 뭔가를 다 만드는 쪽이 디자이너가 되는 것 같아요. 재미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재미를 만드는 거에서 좀 어떤 측면이 있었는지 이런 거 만들 때. 일단 디자인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 이쁜 거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디자인 자체가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전 규칙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뭐 가수 한다고 그랬는데 네, 음반을 내잖아요. 그래서 음반 같은 경우도 제가 40장을 냈어요. 40장 160곡을 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11일부터 냈는데 매달 냈어요. 12월 12일, 1월 1일, 2월 2일, 3월 3일. 저는 숫자 맞추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40개월을 쭉 냈죠. 그 다음에 또 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지금 20권이 나왔는데 20권이 전부 다 출간 일자가 10일, 20일, 30일이에요. 전 영자로 끝나는 날짜에만 책을 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저께가 10일이었네. 어저께 새 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책을 의미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개인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거죠. 잠시만요. 제가 네네. 알파고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대적한 인간을 찾은 것 같아요. 오늘. 이재돌 구단처럼 인간 대표가 아닐까. 일종의.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디자인을 할 때도 재미를 계속 찾아야 돼요. 저만의 뭔가 심볼을 넣거나 막 이런 것들을 숨겨놓는데 보통 이스터에그라고 하죠. 이스터에그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그냥 듣기는 쉽지 않아요. 보통 개발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넣는 게 보통 코드리스 이스터에그라고 해서 포토샵에도 그런 거 기능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다 몰래 숨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되고 있죠. 그 부분 오프 레코드 해줄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곰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하고 공발바닥도 새로 바뀐 건 다 제가 했는데 아, 거기다가 이야. 숨겨놨죠. 뭔가 하여튼 바꾸면은 제 딸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채비나 사랑해 오. 나오고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박수 좀 쳐주십시오. 와. 근데 곰플레이어 자체도 이제 뭔가 바뀌게 되면은 네. 거기도 이제 디자인 송태민 박아놓고 아, 네. 그건 조금 그렇죠. 아, 그러니까 딸 이름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낭만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재미를 찾는 게 아. 남한테 해는 안 주고 그러면 네. 히치콕 영화 히치콕 등장하듯이 디자이너가 어떻게든 이제 자기 어떤 걸 남기는 거네요. 비슷한 네. 행위네요.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플러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예. 거기도 어딘가 이제 어비 아. 제 닉네임을 숨겨놓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잘못하면 이제 그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그런 것들 하는 게 호기심인가요? 그런 활동들이. 호기심이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아. 남들한테 굳이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야 그래도 누군가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사회에서는. 내 스스로한테 수고했다라는 증표로 남기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쭉 얘기 들어보니까 이 재미라는 측면, 뭔가 이렇게 엉뚱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인간이 해야 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좀 더 많이 와닿거든요.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환경을 좀 넘어가 볼게요. 일하는 환경을 얘기하자면 이게 19세기 사무실인데 되게 뭐 없죠. 막 난로도 있고 막 사람들 막 시장 바닥처럼 되고 뭐 체계가 없다고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지 보면. 근데 20세기 사무실 딱 되고 이제 그 여자들도 일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보시면 막 되게 깔끔하게 좀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또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IBM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1980년경인데 지금과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뭐 저기 좀 기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사장 같기도 하고 앞에 일하는 사람이 좀 가장이나 대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직군에 나눠서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러한 현대적인 일하는 방식이 좀 이때 당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거의 더 철두철미하게 딱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파티션이 생겨가지고 야 김 부장 와 저기도 누구 툭 튀어나오고 있죠. 그다음 또 게임하고 이렇게 그런 식들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게임하다 인셉션에 걸려가지고 계속 잠도 자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어떤 분업화가 되게 발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망하는 이런 회사들 중에 하나 구글은 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환경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자꾸 기술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모여서 일하는 지금 이런 공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제 재택근무가 거의 대부분 뭐 절반 이상 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하는 환경이나 어떤 측면에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되게 좀 가만히 있으면 좀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잖아요. 나와서 뭔가 또 해야 되고 역마살이 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하는 환경에 맞춰서 좀 디자이너가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좀 예나 그런 좋은 예들이 있다거나 일하는 방식에서 좀 지금 개선되고 있는 예들이 혹시 있으면 왜냐면 지금 요게 GT 여기 논포메이션의 디자인 그룹인데 듀오예요. 듀오인데 만나지 않아요. 한 사람은 노르웨이에 있고 한 사람은 미국에 있어서 얘가 딱 하고 일하고 자면 아침에 깨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차를 이용해서 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너무나 이제 기계가 발달하니까 일하는 방식 이런 개념이 좀 바뀌지 않을까. 앞으로 좀 일하는 방식이 좀 디자이너가 됐던 뭐가 됐든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강연 준비도 대부분 예전과 다르게 막 매직 쓰고 이런 과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막 팁차고 다 다른 방식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이 좀 예를 들면 디자이닝이나 됐건 아무나 이거. 일단은 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따로 떨어져서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아까 일본에서 사업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 예. 저는 일본에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예. 거의 안 가거든요. 안 가고 일본에 있는 사람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해지게 되고 그 사람 개발자랑 같이 이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안 만나고요. 네,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와. 네. 근데 이 사업할 수 있어요. 할 수 뭐 할만 한 거겠죠. 저도 소개 좀.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개발자 한 명이랑 미디어 아티스트랑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뭐 하나씩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일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 맞춰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각자 뭐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스케치를 해서 보내면은 그 사람이 또 이제 의견 내서 그 온라인상에서 페이스북 채팅으로 하거든요.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제 채팅을 하면서 의견 나누고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가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기획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획서를 딱 끝까지 만들어 놓고 예, 예. 디자이너가 디자인 다 하고 개발자 넘기고 이런 순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리나 방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완성해 간다면은 충분히 원격으로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훈 선생님 질문 같은 두 분 질문일 수 있는데 교육자 입장에서는 아까 뭐 트렐로인가 그거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과제 주면 집에 막 열심히 가서 짠 하고 보여줘야지 하고 막 날 세면서 혼자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 다들 동기들끼리 소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방식도 좀 교육 방식 하는 환경도 바뀐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좀 가르치는 입장이 좀 예전과 비해 좀 어떻게 바뀌셨나요? 뭐 페이스북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예.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실험하는 거는 먼저 저를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하는데 토요일에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를 실험한다. 마스터. 예, 예. 마스터. 그 토요일에 스터디 모임을 2개를 하는데 하나는 오전에 카페에 모여서 예. 행아웃을 켜놓고 해요. 아 행아웃을 켜놓고 같이 화면 공유하면서 행아웃이 구글 그거 예, 맞죠? 예, 예. 아 예. 뒤처지지 않았군요. 네,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뭐 화면이나 이렇게 공유를 해서 하고 밤에 하는 거는 역시 행아웃을 활용을 하지만 책을 읽는데 구글 문서에 서로 댓글 달아가면서 말로써 얘기를 해요. 아 예,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만나야지 더 반가워요. 일은 할 수 있는데 공부는 그렇게 원격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예. 만나서 얘기했을 때가 더 반갑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면 커피값도 들지 않습니까? 커피값도 드니까 예. 그 뭐야 경제가 선순환하는데 도움이 되죠. 상당히 창의적인 대답. 예. 이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뭔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뭐든지 바뀌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바뀔 수 있는데 그때의 일을 하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좀 여전히 일관성일 것 같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일할 때 원격으로 하든 실제로 만나는 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가치는 있다. 그런데 그거를 담는 매체는 변하게 마련인 것 같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교수가 늘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매체에 그런 가치를 담은 것 뿐이지 그게 뭐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매번 수업마다 수업 버전 1.0, 그 다음 학기 수업 버전 2.0 이런 식으로 좀씩 업데이트 되겠네요. 강의가 할 예, 때. 그거를 미리 양해를 구하죠. 양해를 구한다? 예, 그 학기 초에 아. 올해도 내가 이런 식으로 삽질을 할 수 있는데 같이 거기에 동참했으면 너희들은 나의 실험 대상일 뿐이야. 쉽게 인정하게 말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최대한 방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학기 말에 가서 그때서야 강의 평가 어쩌고 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중간에 알려줘야지 개선을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시간 동안 확인했습니다. 이때 훈관 봤습니다. 저는 인간이십니다, 인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 다양한 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은 여기저기 세계에 퍼져 있고 예. 학생들은 기숙사에 모여 있어서 그렇죠. 선생님은 원격으로 강의를 하지만 학생들은 토론을 살갑게 마주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미네르바 스쿨 같은 실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 디자인 교육에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디자인 학교도 그렇고 좀 가르치는 어떤 생태계를 만드시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디자인 학교 아시겠지만 돈 내면은 퇴근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생태계 측면에서 왜 그런 활동을 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좀. 예, 디자인 학교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디자인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돈 내면 들을 수 있는 한 달에 커피 몇 잔입니까? 예. 한 10잔 정도? 한 달에 2잔이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너무 그래서 쌉니다. 예, 어쨌든 그런 사이트인데 왜 그걸 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처음에 제가 교수 생활을 한 지 되게 젊어 보이지만 좀 오래됐어요. 거기서 3년, 여기서 5년이니까 오래돼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숙했죠. 예. 8년 했는데 처음 한 4년 정도는 내가 강의를 잘하고 내가 내 지식이나 경험을 잘 전수해주면 교육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게 잘 안 돼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승준 선생님이 좀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승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 교육을 시도해서 그게 유효한 이유는 최승준 선생님의 교육 내용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바뀌어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은 내용, 그냥 예전에 뭐 패키지 디자인 막 실기하면서 크리틱하고 가르치는 걸로 저렇게 아무리 도입해봤자 절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에 맞는 내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되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너는 대학 교수면서 왜 외부에서 그런 거를 해? 학교이나 잘해야지 막 그러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전에 사람들이 라디오만 듣다가 TV가 처음 나왔을 때 라디오가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매체가 다른 매체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서로 성격을 더 찾아갔거든요.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학, 지금은 디자인 교육이, 저는 디자인 교육밖에 몰라요. 디자인 교육이 대학에서만 이루어졌어요, 여태까지는. 그 외에는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을 가리킬 수 있는 충격이 생겨나면요, 대학도 변하고 이쪽도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기네 밥줄, 좋게 말하면 기득권의 한 80%가 무너지고 그게 외부에서 이루어지고요. 대학에서는 사람 대 사람, 예,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육만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학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 가장 멋있는 말 중 하나. 네. 이건 제가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정리가 좀 돼 있는데요. 예.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교육 받는 사람이나 교육하는 사람, 뭐 받는 사람 한 사람 따로 없죠. 서로 교육을 하는 건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무료 강의를 들어서 좋다가 아니라 이 교육과 저 교육이 과연 서로 어떻게 공존하고 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하는 방식, 또 교육하는 방식 이런 그 방식 자체를 어떻게 또 짜고 판을 만드는 거 그것도 정말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개념이 확장됐다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인데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리고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톡이 가지고 왔는데 너무 지금 기술적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한번 예상을 넣어봤습니다. 신석기 시대 한번 들어가 봐야지. 아까 제가 나팔자 얘기할 때 막 구박하더니 네, 그거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감이 있고요. 단순하죠? 더 단순합니다. 근데 여기 빗살무늬 뭐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다 수업 시간에 다 배운 거지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뭘까? 창작할 때의 개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이 빗살무늬를 왜 했냐면, 결국 이 그릇은 내 거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다른 부족과 다르게. 우리 부족이 쓰는 그릇이다. 그래서 그거를 남겼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누구나 뭔가를 표현하고 남기는 욕망이 되게 강한 동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인간의 습성이 쭉 많이 왔잖아요. 지금 쭉 봤잖아요. 뭐 디자인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시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창작 욕구가 인간은 누구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있는 거 있어요. 다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아까 말한 뭐 지금 너무 공통회나 이런 데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뽑아 쓰고 버리는 거에 소비하는 데서 급습해서 뭔가 만든다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적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95년도에 그 MIT의 그 창업자죠. 니콜라스 네그로 폰테라는 교수가 만든 빙 디지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저도 한국판에서 읽어봤어요. 봤는데 그 당시 제가 한 5년 전에 읽었는데 그때도 되게 신선했지만 95년대 저 책이 나왔다고 했을 걸 가정해 보니까 되게 명확한 어떤 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톰과 비트를 되게 구분해준 용어인데 쉽게 이런 얘기 합니다. 아톰이 아닌 비트를 움직여라. 지금은 당연한 말이 됐지만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아톰은 원자, 분자 뭐 이런 식의 물질 덩어리며 오른쪽에 비트는 0과 1 이진법으로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뭐 10진법 얘기하고 했지만 그럼 코드로 이루어진 세계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오른쪽 세계가 좀 불편하죠. 아무리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이 지금 많은 소통을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SM 통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시대는 제일 기계 시대라고 해서 인류 발전에 이런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이런 인간의 근육을 대신해주는 기계들이 발달했을 때 인간은 되게 어떠한 또 측면이 있었냐는 질문을 했고요. 제2기계 시대 때는 이게 육체적 능력이 아니고 우리 정신적 능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뭐냐면 컴퓨터, 지금 우리가 쓰는 디지털 이런 기기들 이런 걸로 바뀐 거죠. 제1기계 시대에서 제2기계 시대. 근데 제1기계 시대 때는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어떻게 보면 가축인 말입니다. 말은 달려야 되는데 차가 대신해 주니까 이제 말은 속으로 우리는 이제 여가나 즐겨야지 하고 얘기했지만 말도 다 없어졌죠. 동물원에 볼 수 있죠. 근데 뭐지 제2기계 시대 오니까 내가 이제 곧 동물원에 가게 되나 생각할 정도로 좀 약간 어두운 미래가 그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질문을 하는 게 여기 보시면 노란색 곡선 보이시죠? Y축이 사회 발전 지수인데 이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책에 보면은 지금 와트 증기기관 딱 발명부터 곡선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폭발적으로. 근데 예전에 최승규 쌤 저도 강의를 들었지만 이러한 곡선이 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AI나 IA나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런 말 합니다.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2의 빌 게이츠 될 수가 없다. 검색 엔진 만들어서 레리 페이지 될 수도 없고 페이스북 만들어서 마크 저커버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당신은 0 아니면 1이니까 1이 되라. 중간 아까 말한 특수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특수회도 아니고 공통회도 아니고 이제 애매한 게 아니라 정말 1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독점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독점이 예전과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독점은 창조적 독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독점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창작한다는 이 활동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이 좀 이 기계가 쑥 들어오므로 해서 저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제2기계 시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창작을 했던 부분이 알고 보니까 그냥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작의 개념은 좀 어떤 건지 좀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창작한다 생각한다는 측면에 좀 바뀐 게 있는지 예전과 다르게 제1기계 시대에서 제2기계 시대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예. 제 눈빛을 받지 않습니다. 예. 다 두 분이 피해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창작하는 거에 바뀐 것이 있는가? 예. 아까 쭉 예를 많이 보여주셨지만 바뀐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이게 얘기했는데 창작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는 보는데 네.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가 말씀하신 대로 예. 창작의 주체가 바뀌는 거에 관련돼서 예.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의 분위기가. 창작은 그대로인데 그 주체가 기계가 인간이 아닌 기계로 많이 가면서 두려움이 느껴진다. 예. 근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기계가 된 세상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야근을 안 시키겠네요, 우리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기계가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된다고 하면 네. 왜 일을 주겠어요? 필요하니까 주겠죠. 만약에 준다고 하면. 그렇겠죠. 네, 그러면 기계가 못하는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일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계가 클라이언트 된다고 하면은 그거 뭐큰 대수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인정이 있잖아요. 네네. 네가 잘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기계가 잘하는 일, 인간이 잘하는 일. 그래서 체화된 인지라는 이론이 있는데 네. 몸하고 마음하고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가 기계의 몸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감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창작이라는 행위와 네. 기계가 인간 몸을 가지지 않는 다음에야 네. 인간의 몸 안에 깃든 마음으로서 할 수 있는 거에는 역할이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 아톰 비트가 돼서 센서가 이미 다르고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방식이나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고 비슷한 뉴럴 네트워크지만 기계가 작동하는 것과 인간이 작동하는 것이 여전히 많이 다른 겁니다. 그 아까 처음에 그 인베이더 게임 보여줬을 때 기계가 너무 잘하잖아요. 해가지고. 근데 인간은 실수하고 이게 또 인간의 어떤 또 메커니즘. 자, 기계가 잘하는 부분을 보면 네. 점수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죠. 아, 딱 그렇죠. 정해진 영역이었어요. 문제의 영역이. 틀이 있고. 예.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목표가 명확한 거, 게임에서 이기는 거. 근데 세상의 게임이 다 그런 건가요? 당장 게임만 보더라도 마인크래프트만 보더라도 이기고 지고 쏴서 없애고 이런 거가 아니라 함께 즐겁게 노는 게 어떤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경우도 있죠. 아, 그런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말하지 마. 죄송합니다. 개인의 취향을 제 취향을 얘기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예, 근데 뭐 그런 거에도 최근에 도전하는 일들이 AI를 가지고 도전하는 일들이 있지만 제 요지는 창작의 주체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불편할까? 뭐 게임을 해도 옆에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계가 나랑 게임할 수 있겠냐. 그죠? 예, 그 흥미로운 거가 예. 세대가 바뀌면 그게 자연스럽게 전이가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불편하지만 예. 요새 스마트폰 불편하게 느끼는 세대 있나요? 제 조카들은 안 그래요. 아무도 풀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짜증나. 그거를 가지고 그게 이미 만연한 시대를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은 그게 공기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할게요. 디자인 환경에서 그러면 이러한 지금 말한 뭐 주체가 바뀌고 뭐 창작 활동이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 디자이너들도 많이 왔고 디자인 주제가 지금 많이 오고 있지만 디자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항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예쁜 거 만드는 게 아니다, 뭐 기획한다, 뭐 해야 된다 하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는 두 분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가르치는 또 입장이시고 한데 학생들에게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가야지 좀 너희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요리도 그렇고 세탁도 그렇고. 근데 뭐 그렇게 되면 엄마가 필요 없을까요? 엄마와의 정을 떠나서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우리 엄마는 왜 장롱을 옮겼을까요? 가구 배치를 옮겨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의지가 있으셨어요. 좀 더 넓게 쓰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다녀서 얘네가 여기로 블러킹이 돼서 막 못 오고 이 방에 머물고 막 이런 그 의지가 있으셨던 거죠. 음식을 하는 것도 단순히 영양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의지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먹고 뭐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미 1950년대에 나왔었어요. 기오르기 캠페스라고 바우하우스에서 배우고 그 바우하우스가 문 닫은 뒤에도 그 가치를 계속 설파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우하우스 디자이너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도구의 디자인을 통해서 인간을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그게 바우하우스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미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 바우하우스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그 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산업사회 구조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을 가지고 그게 없어질 거다, 거기 있는 디자인이 필요 없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얘기는요, 사실 디자이너가 그런 역할을 예전에 산업에서 하긴 했지만 산업을 떠나서 생각해보면은 저희 어머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닙니까?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잖아요. 어떤 의지를 따라서. 근데 디자이너들이 그런 의지를 발견하고 그런 의지를 갖는 방식을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꾸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 산업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태까지 있던 디자인 산업은 기계한테 맡기더라도
이후에 지금 없는 우리가 모르는 그걸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두렵죠. 모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20대, 30대 초 디자이너들의 건전한 자세가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적인 측면을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이런 얘기해 주시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완벽한 실무자 쪽으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긴 했는데 디자인이 단순하게 예쁜 것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제 창조적인 디자인, 뭐 제품 특성 이런 걸 만들려면은 상하관계를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개발적인 거를 다 알게 되면은 그거 한계가 어떻다고 알다 보니까 뭐 특성 있는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 제일 많이 들려오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제작할 수도 없는 이런 디자인을 뽑아왔어 라는 얘기 듣는 게 더 멍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하관계, 앞뒤 관계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뒤 아주 좋은 말 같습니다. 네,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너무 시간을 오래 해서 죄송하고요. 네, 문손잡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디자인을 만든 거거든요. 뭐 디터란스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애플의 뭐 그런 스승이었다 얘기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작품 많이 만들었는데 이 문손잡이 만드는 건 이 문손잡이를 가장 잘 만드는 디자이너가 인정을 받는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디자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디자인할 게 진짜 많아졌어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디자인과 기술 얘기하고 있지만 기술도 많아지고 그에 맞게 디자인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이 문손잡이지만 열고 나가면 이 모든 게 지금 디자인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지금 예전에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잘 안 봤잖아요. 뭐 100년 전이나 이럴 때도. 근데 지금은 야, 제품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디자인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예측해서 만들어서 이 스푼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 스푼을 누가 여기서 걸어와서 잡아서 어떻게 먹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다 디자인하겠다는 생각까지 들고 그러니까 개념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디자인의 정의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지금 쭉 봤던 기술, 뭐 일하는 방식, 교육 방식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와 나는 정말 이 좌표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림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던 이미지는 그게 아니고 요거였어요. 좌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되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디자인 하면서. 저도 GUI 이런 거 해봤지만 이 하살표 게임할 때 멍때 에러 났을 때 그 좌표가 없을 때 이 하살표가 없어질 때 되게 두려움을 느껴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약간 이 길목이 이 좌표가 어디인지 좀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디 가고 있고 어디 가야 될지. 그런데 이 좌표 이렇게 생긴 걸 찾아보니까 전 디자이너니까 이렇게 아무거나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모양이 이렇게 기울은 이유는 손목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이 손이 그걸 만든 건지 아니면 그 좌표가 또 사람 손을 만든 건지 되게 그 관계가 좀 애매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만든 건지 아니면 인터페이스가 아까 이전 쌤 말했듯이 디자인이 인간을 또 새롭게 만든다고 한 것처럼 되게 애매한 지금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아마 이 관계의 혼돈이 아무래도 또 생산적인 측면이 아닐까. 방황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또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갖고 왔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겼을 때 기분 좋잖아요. 와 우리 드디어 인간이 이겼다. 기분 너무 좋아했지만 저는 이게 최초의 이제 기계와 인간이 또 다른 측면에서 대화를 한 두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바둑 역사에서 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이 기기가 두니까 또 대화가 시작된 걸 생각해요. 누가 이기고 지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세 분한테 마지막 하나씩 질문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어떤 역전과 흐려지는 이 상황에서 좀 디자인과 기술의 어떤 이 지금 주제에 맞춰서 좀 앞으로 이 디자이너나 아니면 디자인 행위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될지 각자 어떤 생각이나 앞으로 어떤 미래나 생각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네. 방금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한 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렇게 제가 뭔가를 가리키면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손가락 끝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뭔가를 가리킨 거잖아요. 가리킨 걸 안 보고 손가락을 보면은 뭔가 잘못 본 거죠. 내 손가락 봤을 거죠. 뭔가 얘기를 하려면 저걸 얘기한 건데 이 손가락을 보면은 얘기하려고 한 거를 엉뚱하게 생각하는 예. 손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오늘도 이제 뭐 강구영 디자이너가 짠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이라는 거를 단어를 얘기하는 순간 어떤 프레임이 생겨요. 그래서 시야를 좁힐 수 있죠. 그래서 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보기가 쉬울 수 있는 걸 경계해야 되는데 반대로 거꾸로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거를 가리킬 때 이 가르치지 않는 뒤편이라던가 다른 것을 보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문제는 기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장 인구 같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40대 구간이 우리나라는 850만 명, 60만 명 정도예요. 40대가요? 40대가 820,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800만 명이 넘고요. 그런데 10대 이하는 450만 정도예요. 인구가 지금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도 큰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대학이 이제 2020년 되면 전체 입시 정원보다 10,000명이 줄어들어요. 와. 2020년이 되면. 그럼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네요. 그건 뭐 알 수 없죠. 왜냐면 그만큼 더 정원을 줄일 거니까. 네네. 구조조정 열심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 다 망할 거예요 이제. 네. 그런데 인구가 교육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없어져요. 내수를 봤을 때 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다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클라이언트 수가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게 있나요, 제가? 아니요, 제가 갑자기 40대 가까워지니까 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제가 환기를 하고자 했던 건데 예. 경도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래? 그러면 다른 얘기는 뭐가 있지라는 거에까지 미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집에 가서 태양고개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좋은 얘기 네. 될 수도 있겠죠. 네. 예, 뭐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집 얘기 정리.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자인 쪽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자신감을 많이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이제 많이 봤을 때는 자기가 디자이너다라는 건 사실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9년도부터 이제 할 때도 저는 웹 디자이너입니다라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그걸 굳이 또 웹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 왜 저는 그걸 왜 부끄러워해야 되지? 나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3D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 하는 사람들도 그냥 모델러, 그냥 돈 주면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렇게만 인식이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자체도 각자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자신을 이제 이상하게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시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좀 자신감을 갖고 일부러 좀 표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2-3시간 잔답니다. 네. 이전 선생님 얘기해 주시죠. 박수 한번 더. 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나의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의 나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고, 예, 생계, 뭐 월세 이런 거 되게 힘든데요. 뭐 그거는 우리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니까 제껴두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돌아가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세대는 자기가 사는 시대의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예요, 사실은. 뭐가 올지도 모르고, 예, 철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꼰대가 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마음껏 탐구하고 새로 알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다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아주 너무 감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잘 기다려주셨고요. 저희가 한문씩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 뽑으면 먼저 이주원 선생님부터. 여러분 공연 티켓이랍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네. 오! 와. 이상 디자이너, 수상 디자이너.
자,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셔서 증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선생님 증여식 하시죠. 네, 참고로 카림 라시드의 스타 디자이너신. 키는 191cm. 송태민 대표님 뽑아주신 번호는 87번입니다. 87번 계신가요? 아, 여기 나와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세 번째는요, 11번입니다. 네, 11번. 있으신가요? 11번. 여기 있는 최순준 선생님이 뽑아주신 겁니다. 아, 여기 있으시고. 나오시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 27번입니다. 27번 있으신가요? 네. 아, 저기 계시군요. 여기 나오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한번 뽑아주시죠. 네, 대표 뽑아주시죠. 예, 예. 제일 비싼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접는 키보드입니다. 접는. 아, 42번 키보드. 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차비는 뽑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42번.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49번입니다. 두둥. 와, 젠장. 축하드립니다. 아, 맛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일 부럽습니다. 기술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일단.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맛이 너무 감았고요. 제가 저도 그냥 멋있는 말 하나 하고 끝내고 싶어서 캡처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저 소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다 아시는 디자이너가 소설가 이런 말 했습니다.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자신의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간다. 그것이 내 것과 지나치게 다르면 화가 치밀고 지나치게 비슷하면 슬퍼진다. 그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각자만의 시스템 찾아가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